All creatures of our God and King. All creatures of our God and King. Lift up your voice and with us sing. Lift up your voice and with us sing. With us sing. Hallelujah. Thou burning sun with golden beam. Thou silver moon with softer gleam. Oh, praise Him. Oh, praise Him.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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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ou rushing wind that art so strong, ye clouds that sail in heaven along. Oh, praise Him, Alleluia. Thou rising morning, praise, rejoice. Ye lights of evening, find a voice. Lord's praise Him. Oh, praise Him.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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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ou flowing water, pure and clear, make music for thy Lord to hear. Hallelujah. Hallelujah. Thou fire so masterful and bright, that givest men both warmth and light. Oh, praise Him. Oh, praise Him.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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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sons and daughters, take your part. Oh, sons and daughters, take your part. Sing praise to God with all your heart. Sing praise to God with all your heart. All your heart. Hallelujah. Praise, praise Him, Father, praise Him, praise Him, Father, praise Him, Spirit, and praise His Spirit, and praise Him, oh, praise Him, hallelujah, hallelujah, hallelujah. All creatures of God and King, lift up your voice and with us sing. 반갑습니다. 오늘 월요교육은 21년도 후반기 의료질 관리와 환자 안전에 대한 교육입니다. 의료질 관리에서는 PDCA에 대한 개념과 정의를 살펴보고 21년도 상반기 환자 안전 주의 경보 3건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인증의 핵심 가치는 환자의 안전, 질 향상입니다. 의료기관이 이 원칙을 바탕으로 전 직원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환자의 시각에서 안전과 질 향상을 유지하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점이라는 것을 매번 제가 교육 때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질관리의 원칙은 지속적으로 질 향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예방에 초점을 두어야 됩니다. 또한 질관리의 전략은 PDCA 사이클과 같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접근하고 파레토 원칙에 의해서 우선순위에 접근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의료의 질관리는 크게 질의 문제를 평가하고 파악된 문제를 개선하는 두 부분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파악된 문제는 현재의 사용 가능한 자원을 가지고 가장 적절하게 얻을 수 있는 결과와 실제로 얻게 된 결과 간의 차이를 말합니다. 질관리의 목표는 이러한 차이를 줄이는 것으로 표준적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장 과학적인 방법이라고 말하는 PDCA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PDCA는 프로세스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반복적인 4단계의 접근 방식을 말합니다. 실적에 근거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 실행을 한 후 실행 상황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만약에 계획에서 벗어났다면은 개선을 하는 이런 일련의 흐름 속에서 진행되는 방법을 우리가 PDCA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QI 활동 방법론과 기법입니다. 가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PDCA이고 또 우리가 말하는 PDCA 사이클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반복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P 계획, D 실행, C 체크, 또 액트 이렇게 끊임없이 반복해 가면서 잘못된 부분은 개선해 나가는 PDCA 사이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PDCA 사이클은 많이 사용하고 있고 QI 활동 방법론과 기법에 대해서 말할 때는 우리가 PDCA 사이클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PDCA 사이클은 슈아트가 아이디어에 의해서 소개를 했고 또 통계에 대한 부분에서 아주 상당히 유명한 데밍이 대중화한 것으로 PDCA는 플랜, 두, 체크, 액트의 앞 글자를 만들어서 소개한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P라고 하는 것은 문제 발견 단계가 되겠습니다. 목표나 방침을 분명히 해서 실현 가능한 계획을 세워야지 된다는 것이고 D는 두 실행을 얘기하는 겁니다. 문제 분석 단계로서 실제 계획에 따라서 착실히 실행하면서 계획의 진척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우리가 문제를 분석해서 다음 단계로 가는 것인지를 측정하는 것이고 C는 체크입니다. 검증, 그죠? 그다음에 체크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C는 계획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평가하고 성과 달성도라든지 이 부분에서 성공 또는 실패 요인을 검토하는 검토 단계가 바로 체크가 되겠습니다. 다음 단계가 액트입니다. 그죠? 액션, 개선하는 단계입니다. 검증 및 실행의 단계인데 이 A의 단계에서는 실행이 계획대로 되지 않은 부분을 조사해서 개선 또 수정을 통해서 반성한 점을 다음 계획에 피드백해서 지속적으로 사이클을 이루면서 PDCA 방법을 끝없이 계속 개선해 나가는 것입니다. PDCA를 통해서 QI 활동을 실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CQI입니다. 컨티뉴어스입니다.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질량상 도구를 활용해서 각 단계별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문제 분석과 조사 결과 분석, 해결 방법, 선택, 검증, 실행에 이 단계에서 각각의 어떤 도구들이 필요한지를 한눈으로 볼 수 있도록 활용을 할 수 있는 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브레인스토밍이나 친화도 또 우선순위를 할 수 있는 이런 도구들은 문제 발견, 문제 분석, 조사 결과 분석, 해결 방법을 선택하는 데 두루 쓰여집니다. 그리고 우리 병원에서도 많이 쓰고 있는 프로세스 흐름도는 전체 과정에서 문제 발견부터 검증, 실행 단계까지 다 사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P10입니다. 인과관계도는 우리가 제일 많이 쓰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문제 분석이라든지 조사 결과 분석에서 우리가 P10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통계 및 자료 제시를 하는 도구로서는 원 그래프, 파레토, 또 런 차트, 갈리도 히스토그램, 또 간트 차트 같은 거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 향상 도구는 어떤 시점에서 우리가 사용해야 될지를 볼 수 있는 표기 때문에 이 표를 이용해서 하는 것도 조금 수월하게 QI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먼저 플랜 P입니다. 그죠? 문제를 발견하는 단계로서 개선 방안을 실행을 계획하는 단계가 바로 P 플랜이 되겠습니다. 주제 선정하고 핵심 지표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제 및 목표 선정할 때 끝에 쪽에서 보면은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해서 가능하면은 숫자로 표시하라 했습니다. 수치화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데이터를 숫자로 표시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뭐 재원일수 단축이라든지 불필요한 자원 낭비 감소, 또 입원 대기 시간 단축 뭐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우리가 숫자로 표시를 하면은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P에서는 팀 구성이 됩니다. 관련된 사람으로 팀을 구성하되 한 5, 6명으로 구성하고 많아도 10명을 넘기지 않는 것이 우리가 팀 구성해서 앞으로 일을 진행하는데 훨씬 더 수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실행 계획 및 활동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때 우리가 많이 쓰이는 게 간트 차트가 되겠습니다. 프로젝트 시작과 종료를 시간 순에 막대 이 화살표를 통해서 우리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2월부터 12월 이렇게 쭉 이 화살표로서 시작과 종료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왼쪽 열은 수행 업무 또 시작과 완료 소요 시간을 나타나는 게고 화살표 길이는 수행할 작업 시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요거를 정확하게 표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당자는 관련 업무에 정통한 직원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이 계획을 수립할 때 구체적이어야 되고 측정 가능해야 되고 시간 안에 달성 가능한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습니다. 두입니다. 두는 문제를 분석해서 개선 방안을 실행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문제를 분석해서 또 개선 전략을 세우고 이 전략에 따라서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문제 분석에서 우리가 현황의 흐름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플로우 차트를 사용하고 그리고 우리 병원에서도 질량상 도구 및 기법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게 브레인스토밍 또 피시본, 파레토를 많이 활용하고 있고 그리고 5하이 해갖고 5개의 왜라는 질문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원인을 재분석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따른 개선 전략과 활동은 문제 분석에 따른 개선 사항을 계획하고 또 이 수립한 개선 사항에 대해서 실행해야 되는 단계가 두의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현황의 흐름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순서도 플로우 차트를 보겠습니다. 플로우 차트는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 이제 설명이 되겠지만은 이 플로우 차트는 업무 과정 중 어느 곳에 문제가 있는지를 우리가 각 단계별에서 문제점을 확인하고 파악하기 쉽도록 되어 있는 게 바로 순서도 플로우 차트가 되겠습니다. 순서도를 활용한 프로세스 분석한 것인데 이 표를 보면은 우리가 단계별에서 어떤 데 문제점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난번에 QI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간소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QI 부분으로 FMEA를 한 거를 실례를 하나 들었습니다. 여기서 그림은 우리가 둥근 모양은 과정과 과정 처음 시작과 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원목과 접수해서 또 기가 요 시작과 끝을 나타날 때 우리가 이런 둥근 모양을 쓰고 하고 네모는 과정 중에서 수행해야 될 업무라든지 활동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외래 진료 후의 절차 설명이라든지 원무과 수납
검사 및 처치, 약 처방전 발급 요런 게 우리가 수행 업무 활동을 나타내는 네모 박스가 될 거고, 마른 목골은 저 외래 진료에 대해서 하느냐 안 하느냐 예스와 노로 그죠. 요렇게 질문이 있을 때 우리가 결정이 요구되는 기점입니다. 그래서 노면은 진단서 발급에서 원무과 수납 기가로 가는 거고, 예스면은 외래 진료를 보게 되면은 외래 진료 후에 절차를 설명받고 원무과 수납과 이제 검사 처치 약 처방 및 발급 요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없지만 우리가 이 플로우 차트 안에서 어떤 과정 중에서 잠시 중단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런 모양의 아주 완전히 둥근 모양을 사용하기도 하고, 여기에서 화살표는 과정의 흐름과 방향이 되겠습니다. 이게 어느 방향으로 가고 어떻게 되는지를 볼 수 있는,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각 단계별에서 어디에서 문제점이 있는지 찾아볼 수 있는 거, 한눈에 찾아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바로 플로우 차트가 되겠습니다. 피시본입니다. 피시본, 고기 뼈가 되겠습니다. 피시본은 범주에 따라서 정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방식을 가지고 우리가 고기 뼈에 살을 붙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피시본은 브레인스토밍, 다음에 슬라이드에 나오겠지만 브레인스토밍과 5I, 왜라는 질문을 5번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결과와 그 결과의 원인을 찾는 체계적인 방법을 쓸 때 이 우리가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피시본, 고기뼈의 머리 부분입니다. 여기는 일의 결과로 나타나는 문제점을 적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것도 우리가 QI 하면서 썼던 부분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설명 부분에 만족도 저하가 문제가 돼서 어디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찾을 때 우리가 이 지금 피시본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고기뼈가 있습니다. 고기뼈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데, 이렇게 고기뼈가 많이 나와 있는 게 세세하게 잔 가지를 많이 틀고 있는 것일수록 생각을 많이 했고 나중에 문제점을 찾고 개선 사항을 찾을 때 훨씬 유리하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 번 해보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환자 측의 요인, 환경 요인, 간호사 측 요인이 3가지 요인을 가지고 잔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가지들은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나 문제점의 원인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브레인스토밍입니다. 브레인스토밍은 우리가 근본 원인을 알고자 할 때, 해결책을 찾으려고 할 때 우리가 브레인스토밍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한 주제에 대해서 한 5분 내지 15분 이내로 신속하게 진행해야 된다는 거, 제시된 아이디어를 같이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뒷 슬라이드를 보겠습니다. 방법입니다. 자유분방하게 진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그 아이디어에 나오는 아이디어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수용해야 되고, 시간도 제한이 있고 또 아이디어 형태나 수에 제한을 두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아이디어를 참가자들이 같이 볼 수 있도록 한다는 것. 기록자는 표현을 제안한 사람이 표현한 그대로를 기록한다는 것. 그래서 유사한 의견은 한 가지 그룹으로 만들어서 그룹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다수결의 의견으로 나온 것을 선택해서 우리가 문제점, 우선순위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체크 부분입니다. 그죠? 체크 PDCA에서 C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전 조사, 또 이 조사 결과 분석은 원인에 따른 현재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전 조사를 해야 되고, 개선 전후 상태를 비교해서 우리가 이게 이제 어떻게 될 것인지를, 그죠? 환자 안전은 좋은지 이런 거를 검토해 봐야 되는 거. 그죠? 질은 저하되지는 않았는지 이런 걸 전후를 비교해 보는 이런
우리가 사전 조사, 조사 결과 분석이 있고 조사 결과를 제시하는 방법은 또 객관적이고 이해하기 쉽도록 그래프나 도표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선 활동 결과에 대해서는 숫자로 표시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측정할 수 없으면은 관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가능한 숫자로 표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체크에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것들입니다. 그죠? 그래프, 런 차트입니다. 런 차트는 꺾은선 그래프로서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를 추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재 적용 전후로 성과의 영향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런 차트가 있고 히스토그램입니다. 막대 그래프입니다. 막대 그래프는 자료의 변동과 분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 사건의 빈도나 수를 보여줄 때 우리가 막대 그래프를 사용하고 장점으로서는 문제 해결의 초기 단계에서 문제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재평가가 바로 우리가 그 액트 부분입니다. 그죠? PDCA 마지막 단계 A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액트는 검증 및 시행의 단계로 채택된 개선 활동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행이 계획대로 되지 않은 부분은 왜 그런지, 그죠? 잘된 거, 성공한 거, 또 성공을 못한 거 전부 다 제대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선 활동 효과를 측정해야 되고 개선 과제 실행상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문제점을 발견해야 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환자 안전관리입니다. 환자 안전관리는 환자 안전 주의 경보에 대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환자 안전관리를 설명하면 항상 스위스 치즈 모양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치즈 이론은 인적 요인보다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위스 치즈 이론에 의하면은 치즈 슬라이스 한 겹만이라도 이 구멍이 없다면은 빛이 통과하지 못하는데 이런 지금 전체가 위험에서 위험 단계에서부터 사고까지 전체로 그냥 그대로 방어할 수 있는 어떤 방어벽이 없이 그대로 뚫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 슬라이스 치즈에서도 구멍이 조금 뺐다가게 돼서 빛이 통과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안전 요소나 방어 장치만으로도 우리가 제대로 그게 작동만 하더라도 이런 환자 안전 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의미로 환자 안전 관리와 관련돼서는 이 스위스 치즈 이론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전 관련 원칙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인리 법칙과 주란의 법칙을 많이 사용하는데 우리가 안전을 얘기할 때 예측할 수 없는 재앙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인리 법칙에서도 보면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문제되는 이런 현상이나 오류를 조기에 신속하게 발견해서 대처한다면은 어떤 큰 사고로 번지는 이런 일들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개의 대형 사고가 일어나기까지는 300번의 아주 잠재적인 징후들이 나타났었고 이와 비슷한 29번의 적은 이런 사고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우리가 미리 조기에 신속하게 대처했다면은 우리가 정말로 큰 대형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인리 법칙을 우리가 보통 말하면은 사소한 것이 큰 사고를 야기하기 때문에 작은 사고 하나라도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은 없애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란의 법칙은 우리가 1대 10대 100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를 미리 예상하는 데 비용이 1이 든다면은 문제를 발견하는 비용은 10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비용은 100이 든다는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란의 법칙에서 가장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보통 사건이 생기면은 우리가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몰랐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을 상상하지 않았다는 것, 그죠? 그래서 미리 사전에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측할 수 없는 재앙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 병원에서 안전사고 등급에 따른 유형들입니다. 근접 오류와 무해 사건, 위해 사건, 적신호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벨 제로를 우리가 근접 오류라고 하고, 사고가 일어날 뻔한 이런 이제 우리가 요 부분들을 근접 오류라 하고, 무해 사건은 레벨 1, 2입니다. 레벨 1, 2를 무해 사건으로 보고, 여기 해가 없거나 단지 손상이 또 없으나 추가적인 관찰을 해야 될 경우는 우리가 레벨 1, 2로 무해 사건으로 묻고, 위해 사건은 레벨 3, 4,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의도하지 않았으나 시행되어야 할 업무 과정이 누락되거나 또 이런 수행착오로 의학적인 관리 때문에 발생되는 사건들을 위해 사건으로 묶었고, 적신호 사건은 레벨 6입니다. 적신호 사건은 자연적인 어떤 질환의 경과와 상관없이 영구적인 상해 또는 사망 사건들을 우리가 적신호 사건으로 보고, 여기에 영유아 유괴 또는 잘못된 부모에게 신생아 인계를 하게 돼서 태어나는 경우를 적신호 사건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해 사건 개선 활동 방안으로서는 우리가 투약, 기타 환자 안전사고 또 낙상 이렇게 이제 나누어 봤습니다. 그래서 투약은 또 기타 환자 안전사고는 오류 등급을 1, 2로 봤을 때 개선 활동 보고는 사고 발생 부서장의 부서원 또 자체 교육 후 7일 이내에 우리가 근거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바로 근거 자료라는 것은 교육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 일지, 교육 자료로 또 사진을 포함해서 적정관리과로 제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낙상은 동일 환자 2건 이상 발생 시 이런 이제 해당 환자 또 부서원 이렇게 교육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7일 이내 근거 자료를 제출해야 되겠습니다. 이 자료는 환자 안전 개선 교육 일지가 우리 그 양식 하단 부서 결제, 여기도 다시 하겠습니다. 위해 사건 개선 활동 방안입니다. 투약, 낙상, 또 투약 낙상 해갖고 오류 등급을 이제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투약에서 우리가 오류 등급이 그 레벨 1, 2일 경우에는 부서장이 부서원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일 이내로 근거 자료를 제출해야 되고, 낙상은 동일 환자 2건 이상이 발생했을 때 해당 환자라든지 부서원 교육을 하고 투약과 마찬가지로 근거 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근거 자료로는 교육일지, 교육자료, 사진을 포함한 이런 교육일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양식은 홈페이지 QI 게시판에 있습니다. 그리고 투약, 낙상, 기타 환자 안전사고 레벨 3에서부터 5까지입니다. 요거는 발생사고 원인 분석에 근거해서 환자 안전 개선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데이터는 측정할 수 있도록, 그죠? 측정할 수 있도록 수치화하라 했습니다. 측정할 수 없으면은 관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그죠? 측정할 수 있도록 수치화해야 된다는 걸 아주 중요하게 QI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할 수 없으면은 관리할 수 없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데이터를 수치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